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킹입니다. 지난번에 부타동을 만들면서 일본에서 매운 부타동을 판매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매운 부타동은 한국의 요리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요리인데요. 네, 바로 제육덮밥이죠. 제가 채널 초기에 제육볶음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제 초기에 부끄러운 영상은 굳이 찾아보지 마시고, 어쨌든 그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제육볶음을 하는지 여러 레시피를 검색해봤었는데요. 제육볶음을 만드신다고 하면서 고추장을 넣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비슷한 양념장에 고추장을 사용하는 음식은 따로 있죠. 네, 바로 주물럭이나 두루치기라고 불리는 요리예요. 주물럭은 각종 채소들과 고추장을 조합한 양념을 한데 버무려 은근한 불에 천천히 익혀서 먹는 음식인데요. 어찌 보면 떡볶이도 고추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있듯이 제육볶음에 고추장을 사용해서 두루치기처럼 먹는 것도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추장을 사용하는 레시피는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양념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쁘고 장시간 요리하는 게 귀찮은 여러분들을 위해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제육볶음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제육볶음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제육볶음 그 자체로 먹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드셔보셨을 만한 그 요리, 쉽고 빠르게 제육볶음을 만들어서 밥 위에 얹어 먹는 그 음식, 일본에서 판매되는 매운 부타동의 베이스가 된 그 음식, 제육덮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육덮밥의 양념은 굳이 미리 섞어둘 필요는 없지만 편의를 위해 미리 섞어두도록 할게요. 설탕 1테이블스푼, 붉은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 고운 고춧가루 반 테이블스푼, 소금 1티스푼, 후추를 모두 섞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면 스프처럼 될 거예요. 양념 리스트에 간장이 있는데 간장은 지금 섞지 않아요. 그 말은 양념 숙성도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먼저 양파를 얇게 썰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파는 요리에 자연스럽고 은은한 단맛을 내는데 최고의 재료입니다. 어떤 식당에서는 제육볶음에 양파만 달랑 넣는 곳도 있을 정도예요. 일단 집에 새송이버섯 반쪽이 남아있길래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건 필수가 아니라 굳이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한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중 한 가지가 마늘과 대파를 다지는 거예요. 특히 다진 마늘은 거의 대부분의 한식에 들어가죠. 괜히 한국인이 마늘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마늘은 최대한 잘게 다져줘야 음식을 먹을 때 마늘이 씹히지 않아요. 대파를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그냥 다진 것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추가로 썰어 넣기로 했어요. 당연히 마늘과 한 세트인 다진 대파도 준비해야 되겠죠. 돼지 앞다리 200g입니다. 불고기용으로 얇게 썰어 놓은 걸 사용하시면 돼요. 삼겹살이나 목살을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솔직히 제육볶음은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니잖아요. 사실 가장 저렴한 돼지 뒷다리살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시작해보죠.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다진 마늘과 대파를 넣고 기름에 향이 배이도록 볶아줍니다. 단 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기름에서 마늘과 대파 향이 나기 시작하면 손질한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돼지고기를 먼저 넣는 이유는 고기를 익히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돼지고기를 구우면서 나오는 맛있는 기름을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요. 돼지고기가 얇기 때문에 서로 잘 뭉쳐지게 됩니다. 나중에 돼지고기의 양념을 잘 묻게 하려면 서로 떨어뜨려줘야 해요. 돼지고기의 표면이 익으면 이제 간장을 넣고 팬을 기울여 간장을 조금 태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의 불맛을 흉내낼 수 있어요. TV에 많이 나왔던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준비해둔 채소를 넣고 볶아줍니다. 이 부분부터는 센 불로 빠르게 볶아줘야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고기가 다 익으면 이제 준비한 양념을 넣고 볶아줍니다. 처음에는 양념이 겉도는 것 같지만 돼지고기의 기름과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양념과 모든 재료들이 잘 버무려지게 돼요.
물론 이때도 센 불로 빠르게 볶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제육소스가 팬 바닥에 많이 생겼죠? 이제 밥을 준비하고 밥 위에 제육볶음을 부어 밥을 덮어준 후 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제육덮밥은 정말 호불호 가르기 힘든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맛있고 푸짐하고 간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자취생이나 회사원의 점심 한 끼로 이만한 게 없죠. 물론 매일 먹으면 금방 질리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점심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이 제육덮밥인 것 같아요.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할 때도 직원 식단으로 할 게 없으면 항상 제육볶음을 했었어요. 삼겹살을 이용하기도 하고 목살을 이용하기도 했었는데 역시 이 돼지 앞다리살로 했을 때가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맛을 간단하게 표현해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봤던 그런 맛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요새는 회사에서도 급식처럼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식대비를 따로 주고 직접 나가서 사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데가 김밥천국인데요. 이 제육덮밥의 맛은 김밥천국이나 기사식당에서 드셔보셨던 그 제육덮밥과 맛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김밥천국이나 기사식당에서 이런 레시피를 사용하는 이유는 빨리 볶아서 손님들에게 빨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레시피를 사용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컷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5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맛있는 제육덮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시죠? 유명한 기사식당은 모두 제육볶음이 유명해요. 맛없는 제육볶음을 파는 곳은 조미료를 들이부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 보셨다시피 제육볶음은 굳이 조미료를 엄청 넣지 않아도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양념의 절반이 이원인 음식은 여러분도 드시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 레시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오늘의 이지 레시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킴이었습니다.